고칼의 제주팟 2018년 10월 9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당초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기어코 전범기인 우길기를 매달고 오겠다던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식에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독도함 승부수가 통했던 걸까요? 최후의 경우를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해 사열을 받는 이른바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이 결국 관함식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행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주 국제 관함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데요.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상징적 의미로서의 관함식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는 이들과 해군의 승강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정마을, 이제는 해법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간극이 너무나도 벌어진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10년 만에 열릴 이번 관함식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3 추념식에 참석해 도민사회를 어루만졌던 문 대통령,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선사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고칼 인사드립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 관함식이 10월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데요. 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3 70주년 추념식에 이어서 두 번째 제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언론들 역시 이번 문 대통령의 제주 방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하려는 것 같고 예측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별로 알맹이들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핵 타결과 지금 종전 선언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만큼 이와 관련한 어떤 그 역사적인 메시지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정치라는 게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말대로 정치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면 문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때껏 보아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 가운데도 누구보다 정치를 잘하셨던 분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에 대해서는 이 금요일날 업로드하는 에피소드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오늘은 이번 해군기지 우길기 논란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북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서귀포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죠. 위성곤 국회의원, 이분도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민들, 특히 서귀포 시민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주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목이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의 제주 강정 입항을 반대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용 딱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내용 길지 않으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전함이 우길기 개항하고 오겠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관함제 참여 국가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전함에 개양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군함에 우길기를 개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대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이고 관례인데 일본을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개양에 앞서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사과와 참회, 세계의 사과와 참회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관함식도 제주 아픔의 상징인 강정에서 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군국주의 제국 침략 전쟁의 상징인 우길 승천기란이 아니 될 일입니다. 네, 굉장히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했네요. 누구나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는 딱히 반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글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글에 반응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좀 댓글을 달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이거 뒷북 아니냐 이런 겁니다. 참 늦은 반응이네요. 뒷북 같은. 여론 눈치 보다가 자한당 의원도 반대를 하는 분위기니 이제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뒷북도 한참 뒷북입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좀 나오니까 아마 위 의원이 좀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의 댓글을 본인이 달았는지 비서관이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을 달았는데 재밌습니다. 관함식은 지난 3월부터 강정항에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음. 지난 5월경 재차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와 BH에 전달. 7월 관함식 제주 개최가 다시 논의된다고 하여 BH와 정부 측에 안 된다고 밝히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위 강우일 주교님 마을회 등을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함. 정부 측에서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함. 관련 사항을 해군기지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수용 결정. 강정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아팠음. 거기에 상처를 덧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함.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함. 아니 저 도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단 댓글이 무슨 무슨 군에서 전통문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뭐함 되게 성의 없이 보이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참.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타를 날린 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지난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제주시 을 예비후보로 나섰던 현덕규 변호사. 네, 이분 지금 당적을 갈아타서 지금은 바른미래당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뼈를 때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현덕규 변호사 여당 국회의원이 페북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요? 해군이나 국방부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저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야당 국회의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성군 의원 BH 등의 의견 전달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현 변호사가 의견 전달이라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혹시 대답은 들으셨나요? 네, 그 후에 답장 없습니다.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역시 도의원급 국회의원은 뭘 해도 티가 나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방금 전에 위성권 의원께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셨더라고요. 설마 벌써 이 고칼의 제주팟 벌써 팟캐스트 내용을 간파하신가? 두근두근하면서 폰을 봤는데 세상에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당선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위성권 의원님. 그 단독 응모했다는 전국 농어민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위에 있으면서 당직으로는 농어민위원장을 맡는 저 같은 보통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목요일 도민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가 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헬스케어 타운 일대 추진 중인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이거에 대해서 불허를 권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던 지난 민선 6기 시절 정상 추진을 어쩔 수 없다고 호언했던 원희룡 도지사. 역시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이 권고안에 대해서 최종 승인권자인 원지사 낼름 받으면서 불허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주간 정책회의라는 것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이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수기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 투자자, 의료 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 타운의 사업 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며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래 난처한 순간에는 이 덥석 잡는 거를 잘하는 지사님이시죠. 문득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이제 자신이 임명한 모 공기업 사장이 계신데 이분이 뭐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게 이게 감사원 감찰에서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밝혔는데 바로 이례적으로 도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를 수용하겠다. 아주 LT급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공론화 조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본인은 뭐 일단은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지겠죠. 아예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제2공항이라든가 오라 관광단지, 뭐 신화령 금수산장 등 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라 뭐 이런 동의 이런 것도 좀 도민 공론화 조사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얍 투더 사판 인물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유괴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도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낮 12시 20분쯤에 서귀포시 그 외곽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4명에게 한 40대 남성이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무거운 짐을 좀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아이들의 좀 동정심을 자극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차로 아이들을 유인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남성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시간 후인 오후 5시 20분쯤에 이 아이들을 원래 있던 학교 인근에 내려놓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이날 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뭐 원래 이 동네 사람이거나 뭐 제주시 뭐 이런 제주에 거주했던 사람은 아니고 지난 5월에 이제 대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납치 등의 전과가 무려 13범이라고 합니다. 뭐 아이들이 다행히도 큰 부상 없이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이게 저 사람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었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 이 자칫 생각하기도 싫은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했죠. 비록 휴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무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진심이든 아니면 뭐 거짓이든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성문 교육감 어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유인됐다가 돌아온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해달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재발 방지에 주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외부인의 학교 침입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사과는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 시키려나 보는데요. 아무튼 뭐 이민호 군 사고 당시나 지금이나 이성문 교육감은 참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지시에 익숙하고 본인은 보고받는 거를 좋아하는. 참 어떻게 이 투표로 당선된 제주의 두 기관장이 모두 참 얍삽한 게 아주 일관성이 넘쳐서 참 좋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해서 제주 CBS에 출연한 뉴스톡 준비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민선 7기 출범부터 이 개거품을 물고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그 블록체인의 시초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얘기하는 첨단 기업 유치도 아니고 관련 산업 육성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닌 다름 아닌 카지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뭐 덕분에. 예. 예. 오늘은요, 뉴스톡이 지난 8월부터 이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 오늘도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이 배경에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뭐 류도성 아나운서나 이제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원희룡 도정이 왜 갑자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게 됐는가? 예. 이 제시했던 근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였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발표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억 잘하시네요. 예.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이 지난 6월 8일 발표됐던 이 원희룡 당시 도지사 후보의 공약 33호 내용에 이 블록체인 특구 내용이 담겨 있고 공교롭게도 제주도 역시 같은 날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하부 조직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 성장 촉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내용 전해드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미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와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계획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요? 네, 예.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도입 목적, 중국인 관광객을 카지노로 유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구 조성의 당초 목표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금방 이 얘기를 들으니까 결이 조금은 다른 것 좀 같네요. 그렇죠. 뭔가 이게 목적은 방식은 같은데 예. 목적은 뭔가 차이가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서 원지사
단순히 한두 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업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뭐 흑돼지 이력 관리라든가 그렇죠.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 이런 걸 거론하면서 예. 도내 1차 산업이나 이제 관광 산업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예. 자, 하지만 이 계획이 언제 공개됐느냐 하면 지난해 2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암호화폐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 제주 지역 개발의 최상위 법정 계획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제주 미래비전 자체가 비법정 계획으로서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이 수정 계획을 추진했었고요. 예. 당시 용역 수행기관이 제주연구원인데요. 그만큼 이제 도정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의중이 많이 담긴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뉴스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그 내용에 예. 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내용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사실 저도 이때 기사를 쓰긴 썼어요. 네, 네. 수정 계획이 나온 시기에 기사를 쓰긴 썼는데 저도 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이 시기에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좀 다소 생소하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요. 이 수정 계획서에 따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구진이 제주 지역의 관광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 유치가 선결 과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예.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주에 한해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암호화폐 대표격인 이 비트코인과의 환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제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간 환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 전 세계 60%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이 제주 방문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환전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환전 수수료를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비트코인과 카지노 칩의 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카지노업의 매출 증대 그리고 지방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이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게 핵심적으로 보면 제주에 한해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기업의 네. 자금 조달 그러니까 그렇죠. ICO를 허용하고 네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좀 말씀하신 것과는 맥락이 좀 다르지. 좀 맥락이 좀 다르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좀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이게 단순히 제주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의 환전 또는 이 비트코인과 카지노 칩의 환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직 정부가 이 교환 매개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 현실사계 화폐 또는 화폐 등가물과의 교환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취지인 만큼 예.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관련성은 일정 부분이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암호화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ICO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마 수정 계획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이 부분까지는 좀 고려가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어쨌든 수정 계획서에 따르면 이 제주 가상화폐 도입 목표가 올해인데요. 관련 예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가상화폐 관리센터 운영비 20억 그리고 가상화폐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300억 원 등을 이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난 8월 제주도가 정부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하면서 제출한 문서를 살펴보면요. 예. 관련 예산 내역도 거의 한 350억 원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 뭐 예. 규모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결국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암호화폐 도입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또 카지노 등 일부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충분히 들만하죠. 제주도의 설명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이 제주도청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 국장 말고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주도에. 예. 이 노 국장에 따르면 수정 계획에 담긴 이 제주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꼭 집어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대신 뭐 이게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카지노 칩을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노국장이 직접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중국에서 불기 시작한 이 비트코인 열풍에 반해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걸 사용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관광객 인터뷰를 노국장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카지노 칩과 이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신이 용역진에게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실무진 차원에서 교환된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와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 뭐 류도성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합시다.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예. 이게 엄연히 이게 공식적인 계획인데 좀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이게 또 이 제주 가상화폐 도입에는 이 과거 제주도가 추진하려다가 포기했던 역외 금융센터의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는 겁니다. 이 역외 금융센터라는 것이 액면 그대로 이제 예. 제주나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 등에게 이제 저렴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부분 수수료를 챙기겠다 이런 발상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탈세라든가 자금 세탁 등의 논란이 있어서 이게 제주도가 추진하다가 결국 유야무야 됐거든요. 예. 이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제주 가상화폐 개발 사업이 제주 지역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금융 전문 인력 양성과 유치 그리고 또 비즈니스 금융센터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좋지만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소해하시고 뭐 블록체인 특구 뭐 이게 과연 뭐 좋기나 한 건지 아니면 뭐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근데 제주도가 이것을 하기는 하겠답니까? 어떻게? 저도 사실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예, 예. 뭐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원지사가 도민사회 공론화를 거치겠다 이렇게 천명은 하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지만 도정은 이미 이 블록체인 특구와 암호화폐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개방 형식의 공모 등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 등을 이미 뭐 확보하고 있고요. 예. 뭐 블록체인 특구는 결국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예.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규제 프리존이라고 알려진 지역 특구법과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가지고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예.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이 특구법이 개정돼서 관련 산업 유치에 물꼬를 트게 됐다고 일단 제주도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만 특구법의 위임이나 허용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주도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서 이제 좀 크게 풀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 특별법 개정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골재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라도 알리고 싶은 전국의 국회의원 벌써부터 각종 통계 자료를 언론에 쏟아내기 바쁜데요. 뭐 제주의 인구 비율당 강력범죄 발생률이 1위다. 전국 1위다. 제주 경찰의 무전기가 구식이라서 도청의 무방비 상태다. 뭐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태풍 피해 복구비가 1,700억 원에 달한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연간 500억 원이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인데 과연 도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진짜 이 정도 내용일까 고민이 살짝 되긴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을 좀 국회의원들은 좀 파헤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그리고 도정이나 기관들도 도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잘 답을 안 해주십니다. 어쨌든 뭐 제가 알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고칼의 제주팟을 통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출연하는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 테크노파크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없으시네요. 이거 원래 열흘 이내로 답을 줘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혹시 뭐 내부적으로 좀 협의 중이신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네. 자, 고칼의 제주팟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금요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